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같은 말로 뭐라고 했어요? 1차 함수. 그치? 1차 함수랑은 정확히 말하면 같은 말까지는 아니야. 살짝 달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직선이 되게 많다면 그 중에 일부분이 1차 함수야. 1차 함수. 되게 이제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1차 함수로서의 직선의 방정식 먼저 다룰 거야. 직선의 방정식. 이제 1차 함수. 일차 함수로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보도록 하다. 직선 나오면요. 1차 함수 나오면 너희 눈에 생각나야 되는 건 y는 뭐 생각나야 된다? ax 플러스 b. 아무것도 적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라고 했는데 뭐 하고 있니? 여기만 잘 보거라. ax 플러스 b라고 부른다. 자, 그때 a는 뭐를 뜻하는 용어가 되죠? 기울기. 그 다음에 b는 y절편. 이걸 뜻하는 용어가 되는데 이걸 다시 깔끔하게 쌤이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친구도 있거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서 요 c는 y절편이야. a가 뭐냐? 라고 물을 때 기울기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 기울기 아니에요. 기울기라는 것은 말 뜻대로 풀어서 생각해주면 기울은 정도를 뜻해요. 기울은 정도. 근데 야, 기울다가 이차 함수가 기울면 뭐 이런 식으로 기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바뀌면 뭐 이게 이렇게 바뀌니? 아니지. 이차 함수에서 a가 바뀌면 이게 좀 더 좁아지거나 아니면 위볼이 이렇게 좀 더 넓어지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바뀌는 이건 기울기가 바뀐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바뀐다고 얘기하기 좀 힘들긴 해. 대체로 이제 뭐가 바뀐다고 하냐면요. 모양이 바뀐다고 해요. 모양. 그래서 지금 여기 1차 함수는 직선이니까 1차 함수의 이제 직선의 모양이 바뀐다. 근데 직선의 모양은 기울기라는 말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다항함수에서 최고차항 계수는 뭘 담당한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최고차항 계수는 모양을 담당한다. 그게 우연 1차 함수면 뭐라고 부를 뿐이다? 기울기라고 부를 뿐이다. 나머지는 다 그냥 모양이라고 해야 된다. 상수항은 뭘 담당한다? y 절편을 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써?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건데, 요 기울기에서 다뤄볼게요. 이것도 이제 중딩 때 다 했던 얘기인데, y는 ax라고 해가지고, a가 바뀌면, 일단 a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지난 점은 원점입니다. 0 집어넣어서 0 나오니까. 그쵸? 근데 a가 바뀌면 뭐가 바뀌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바뀌면서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러니까 크게 직선이라고 하면 지금 내려가는 직선을 생각할 수 있고 다음에 올라가는 직선을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이 둘의 차이가 뭐게? 음수 양수. 그렇지. 언제 음수야? 내려갈 때가 음수야. 올라갈 때는 양수야. 돼? 참고로 0일 때는 올라갈 때가 양수고 내려갈 때가 음수야. 0일 때는 다 직선인데 뭔 직선이야. 그렇지. 가로로. 나 순간 이런 줄 알았는데 나 죽으라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가겠죠. 옆으로 가는 게 0일 때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A가 무진장 작으면 마이너스 1억 막 이러면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갈까? 천천히 내려갈까? 가파르게 내려갈까? 감각적으로 가파르게. 맞습니다.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A가 굉장히 작으면요 이렇게 되게 가파르게 내려가요. 오케이? 마이너스 1억쯤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점점 더 커질 거야. 그러니까 요게 그 기울기를 뜻하는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억일 때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점점점 A가 기울기가 점점점 커질 거야. 그럼 이 직선 어떻게 될까? 점점점 그나마 내려가긴 내려간대. 완만해질 것이다. 작으면 작을수록 가파른다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커지면 커질수록 A가 음수색에서 이렇게 점점점 완만해질 거야. 돼? 그러다가 이제 0에 도달하면 뭐가 된다? 옆으로 쭉 가게 된다.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0보다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 이제 올라가도록 살짝 올라가겠지, 초반에는. 그러다가 A가 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겠지. A가 1억쯤 되면 엄청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돼? 마치 이 직선이 A가 무진장 작을 때 1에 A를 점점점 크게 만들면 뭐 하는 것 같아? 회전하는 것 같아. 오케이?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지. 그렇지? 반시계 방향. 아까 양의 방향 할 때 나왔던 얘기지. 반시계 방향이 수학에선 양의 방향이야.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기울기의 특징을 일단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중딩 때 다 했던 얘기야. 했던 얘기인데 뭐 다시 한번 얘기한다는 건 너희들도 그만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더불어서 하나 더 얘기를 해주자면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은 정의부터. 기울기의 정의부터. 혹시 기울기의 정의가 뭔지 아는 사람? 수학에서 기울기의 정의. 국어적으로는 기울은 정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적으로는요, 식으로 나타내요. 식으로 나타내는 최초의 정의야. 최초의 정의. 기울기의 이 정의도 뭔지 모르면서 푼다는 거, 문제를 본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기울기의 정의는 뭐냐면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수거든요. 둘의 비율을 뜻해요. 자, 그러니까 봐봐. 이거랑 봤을 때 이렇게 생긴 산이 있다고 생각해봐. 어디가 좀 더 편해 보여? 왼쪽이 더 편해 보이지. 왜? 기울기가 더 작으니까. 그치? 자, 이걸 판단하는 수학적인 방식은 뭐냐면 어떤 지점부터 딱 잡아. 기준을 잡아. 거기서 오른쪽으로 똑같이 가. 이 거리랑 이 거리 똑같아.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여기 만나는 데까지.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치? 보여? 그러니까 같은 거리만큼 가는데 올라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기울기는 크다, 작다? 크다. 이 x 변화량이 가로로 얼마나 움직였나? 그 다음에 y 변화량은 세로로 얼마나 움직였나야. 오케이? 물론 여기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간다면 아래로도 갈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왼쪽으로 가면 음수로 쳐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갈 때도 음수로 쳐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 위로도 양수.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기울기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각진 상황에서 요 방식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됐는데, 첫 번째로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한 놈이 A, B고 한 놈이 C, D야. 이렇게 주어졌을 때도 방금 이 정의를 이용한다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A, B, 여기가 C, D야. 이런 식으로 그럼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X 변화량을 일단 아니다. 여기부터 여기 A, B 이렇게 여기 C, D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X 변화량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가로로 얼만큼 가겠어요? A만큼가? 그치 C 빼기 A만큼 가죠. 요 거리만큼 갈 거 아니야. C 빼기 A죠. 높이는 위로는 얼만큼 가야 돼? D 빼기 B야? B 빼기 D야? D 빼기 B죠? 그쵸?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니까 D 빼기 B입니다. 돼? 돼? 네.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식을 계산하면은 기울기가 된다. 기울기가 되면은 그 A 자리에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요거 좀 쉽게 외우는 법. 고개를 왼쪽으로 까딱하세요. 오른쪽 안 됩니다. 빨리 왼쪽으로 이렇게 까딱해요. 왼쪽으로 까딱하면요. 요렇게 한 줄로 보이죠? 또 요렇게 한 줄로 보이죠? 여기 아까 몇 콤마 몇이었죠? C, D였어요. 여기 몇 콤마 몇이죠? A, P죠. 방금 이 동그라미 친 게 그 좌표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쌤이 이렇게 쉬운 방법까지 알려준다는 건 꼭 반드시 뭐 해라? 외워라. 물론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알아야 될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얘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주면 특히 더 많이 나온다. 모르면 어떻게 할까?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좀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진 않고 좀 현실적으로 하는데 너 이게 싫어할 만한 뽀뽀해 준다든가 이러면 싫어서라도 꼭 하지 않을까? 그치? 좋다. 아씨 내가 못 지키겠는데 나도 싫은데. 자 하여간에 그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 꼭 외워주세요. 됨?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주자면 두 점 좌표가 뭐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함수의 특성을 갖다 보니까 얘가 y는 fx라고 주어지는 적이 참 많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점의 좌표를 x좌표는 a라고 하는데 y좌표를 b 말고 다른 놈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도 할 수 있어? f a라고도 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얘도 c, f c라고도 할 수 있어. 그래봤자 어차피 그래봤자 y좌표라는 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면은 분자가 얘 빼기 얘가 되든지 얘 빼기 얘가 되든지 나옵니다. 돼?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아까 이렇게 왼쪽으로 까딱하면 이렇게 좌표들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처음에 나온 게 C, D죠. 오른쪽에 나온 것들. 그 다음에 나온 게 A, B라고 해서 처음에 썼던 것들이죠. 근데 이거 꼭 순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A, B 쓰고 C, D 쓴 다음에 이렇게 빼기 해도 얘랑 얘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처음에 뭐가 나왔고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꼭 지켜야 될 건 뭐다? A 여기다 썼는데 B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과가 달라져요. 이러면은 CD 이렇게 쓰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반드시 이렇게 위아래로 봤을 때가 하나의 좌표를 형성하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이때 생각나야 되는 건 쌤이 안 되는 실수할 것까지 알려준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구나. 됐어? 네. 자, 하나 더. 아까 이제 봤던 이제 영상에선 찍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조선 그려서 직각삼각형 본 문제 있었죠? 삼각비 할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세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 그러면 이게 세타일 때 얘분의 얘가 뭐였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탄젠트였지. 탄젠트. 얘분의 얘가 탄젠트야. 얘분의 얘가 아까 얘였는데. 얘 세 글자로 뭐였는데? 기울기였는데.
기울기가 얘랑 똑같고 얘는 탄젠트랑 똑같다고. 그럼 탄젠트를 기울기라고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탄젠트 세타라는 것도 기울기다. 돼? 단 여기서 세타라는 것은 뭘 뜻할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일 때. 방향으로 이루는 각. 뭐라고 세타가? 세타가 뭐라고? 오케이. 되었어?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의 값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탄젠트 30도. 얼마야?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 1. 탄젠트 60도. 루트 3. 여기 지금 칸이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안 썼는데 너희들은 다 필기할 때 써줘야 되겠습니다. 탄젠트 45도고요. 탄젠트 60도입니다. 알겠어?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기울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기울기만 따로 뽑아서 얘기를 합니다. y절편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처음에는요, 식을 갖다가 주어진 이제 단서를 갖다가 보고 식으로 만들기. 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단서가 무엇이 주어지느냐 상황에 따라 조금씩 하는 방법이 달라질 텐데 결국엔 몇 x 더하기 몇, y는 몇 x 더하기 몇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여기서 생략 가능한 건 x가 생략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y는 몇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오케이? 네,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하여간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일단 보편적인 걸 얘기해 주자면요. 가장 간단한 건 기울기랑 그 다음에 뭐냐 그 한 점을 줬을 때 지나는 한 점을 줬을 때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나와요. 오케이? 기울기 항상 힌트가 두 가지 있어야 돼요. 왜? y는 몇 x 더하기 몇 이랬잖아. 알고 싶은 게 두 개야. 그럼 힌트도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맞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힌트 그 두 가지가 뭐랑 뭐다? 기울기랑 한 점이다. 점 같은 경우는 뭘로 줄까요? 좌표, 몇 콤마 몇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한 점을 쌤이 a, p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기울기는 보통 m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워지냐? y는 기울기니까 mx로 시작하겠죠? 맞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뭔가를 더 써야 되잖아. 맞아? 이거 공식화 시키면 좀 어렵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x에다가는 a 넣고 y에는 b 넣어서 억지로 성립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지나는 점은 x, y 대입해서 말 돼야 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그 대입해서 얘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 등식이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x한테 a 집어넣으면 이거 ma 되죠. 근데 y 자리에 누구 들어가? b 들어가. 그러니까 ma한테 뭔 짓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b가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맞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ma인데 b 없잖아. 여기 좌변 b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ma는 사라져야 될 놈이죠. 그치? ma 그래서 빼줄 거야. 더하기. 그 다음에 b 돼야 된다고 했는데 b 없잖아. 그러니까 b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짜 x자리에 a 집어넣으면 요거 사라지겠지? 그럼 b 나와 안 나와? 나오지. 해서 이렇게 말이 됩니다인데 굳이 얘는 이렇게 공식처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쌤이 예시를 들어줄게요. 그 책 아니다. 쌤이 그냥 예시를 들어야겠다. 기울기가 4 그 다음에 3,2 지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일단은 y는 몇 x 쓰고 4x 쓰고 뒤에 이제 뭘 더하거나 뺄지를 고민해야 된다. 근데 x한테 누구 집어넣고 y한테 누구 집어넣어? 3이랑 2 3 집어넣어서 계산 때려서 누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근데 3 집어넣으면 얼만데?
12. 근데 2 나와야 된다며. 뒤에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0. 10 빼줘야 되겠죠. 정민 이해돼? 네. 성우 이해돼? 자, 그러면 한 명씩 물어볼게요. 다음에 점. 뭘 줄까? 자, 이렇게 4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우, 요거 y는 몇 x? y는 2x 2x. 뒤에 뭐 필요할까? 플러스 아닙니다. 현재 2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되죠? x한테 2. 그래서 y한테 1 나와야 된다. y 자리. 마이너스 3. 그렇지. 2 집어넣으면 4니까 3 빼줘야 되겠죠? 잘했고, 강현이. 얘는, y는 x. 플러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구나. 다음에, 정민이. 일단 y는 몇 x 쓰고 2분의 1 x 쓰고 다음에 플러스 0. 그렇지. 필요 없지. 그럼 플러스 0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잖아. 잘했습니다. 자, 다음에 수민이 y는 그렇지. 그렇지. 플러스 4. 이렇게 이해됐어? 사실 요거 봤을 때 눈치챈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x좌표가 0으로 나와 있죠? x좌표가 0으로 나와 있으면 이 4 같은 경우는 y 절편을 의미하는구나. y 절편은 그냥 뒤에다 써버리면 되는 거였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진짜 나름 공부 좀 했구나, 생각 좀 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됐어? 질문 없어? 네. 자, 그래서 요렇게 됐으면 다음 거. 두 번째 단서. 이번에는 2점. 2점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점 2개로 주어진 거죠. 점이 하나가 아니라 2개. 그러니까 단서가 여전히 2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A, B랑 C, T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2점이 주어졌다면 과연 직선의 식은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일단 이렇게 2개 썼을 때 기울기 알 수 있나? 기울기 알 수 있지. 왜냐? 쌤이 그 지난 시간에 이 2점 갖고 기울기 찾는 법 얘기했잖아. 너희들 아까 개념 설명할 때도 썼잖아. 뭐라고 썼어? C-A분의 D-B라고 썼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도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요걸 갖다가 M자리에다가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맞아? 그래서 요거 쓴 다음에 이제 y는 그러면은 C-A분의 D-B x 쓰고 다음에 더하기 뒤에 뭐 필요할지 쓰면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거 채울 때 어떻게 해주면 돼? 아까처럼 요거 맞도록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요게 또 맞도록. 이번에는 얘 대입해봐도 되고 얘 대입해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나와서 B 나올 수 있도록 해주던가 아니면 C 넣어서 D 나올 수 있도록 해주던가 해주면 되지. 됐어? 질문? 없어? 없으면은 요거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1차 함수들이 될 것이다. 자, 근데 좀 특이한 거 있어요. 특이한 거. X축에 평행하면서 아니면은 같은 의미로 Y축에 수직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경우가 있어요. X축 평행하면 이렇게 가로로 그려지는 걸 얘기해요. 그쵸? 그래야지 이렇게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Y축과 90도 이루고 있으니까 수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 이런 힌트, 이건 한 가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한 점.
이라는 말이 있다면, 이런 말이 있다면 얘는 식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 요 한 점은 참고로 a, b입니다. 이러면 식으로 y는 이란다. y는인가? 이렇게 그리면, 그치? 요 점들이 어쨌든 가로로 그린 건 상당히 많은 점들을 모아둔 거잖아. 요 점들의 공통점이 뭐죠? 그렇지. x축 평행 또는 y축 수직으로 그리면요. y좌표, 모든 점에 y좌표가 똑같아요. 일정하다고 합니다. 맞아? 그러면 y좌표가 다 뭐로 일정할까? 얘를 지난다고 했잖아. 그치? y좌표가 다 b로 일정하겠지. 그 점 중에 하나가 a, b니까. 맞아? 그럼 y좌표가 전부 다 b로 동일하단 말이야. 방금 말한 거 식으로 얘기하면 돼. y좌표가 전부 다 b입니다. 이거 식으로 어떻게 쓸까? y는 b. 최대한 간결하게 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 자, x축 평행하거나 y축 수직이면요. y는 있는데 누가 없죠? x가 없습니다. 맨날 몇 x 더하기 몇 이라고 있잖아. 근데 얘는 x가 없습니다. 굳이 말하면 0x야. 니네 이거 기억나나? 기울기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면 기울기가 뭐다?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올라가면 양수다. 그러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면 뭐다? 0이다. 0x야. 0x일 때 기울기 0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그러면 뭐도 나오겠냐? y축 평행도 나오겠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 x축의 수직. 그러니까 얘는 가로선, 얘는 세로선. 그 다음에 한 점이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얘도 이번에도 한 점이 a, b입니다. 그럼 얘는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방금 얘랑 같은 논리대로 가면 과연 어떻게 시작할까? x는, 그치? 왜냐면 이렇게 그리면 세로로 그려질 거 아니야? 세로로 그려져요. 그러면 이 세로로 그리다 보면 항상 누구 좌표가 동일하다? x좌표가 동일하다. x좌표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x좌표가 일정한데 지나는 점 중에 하나가 a, b야. 그럼 전부 다 뭐겠다? a겠다. 맞아? 모든 점의 x좌표가 a니까 그걸 식으로 쓰면 x는 a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해됐습니까?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야. 요거를 3이라고 하자. 강현, 초록색. 네. 식 뭐야? y는 3. y는 3. 그렇지. 돼? 정민, 노란색 뭐야? x는 노란색이요. 네, 노란색이요, 이거. y는 1. 그렇지. 수민, 주황색. x는 2. 성우, 나머지. 뭐가? 마이너스 x는 생략하지 마. 생략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가 x냐 y냐에 따라 생긴 게 다르잖아. x인지 y인지 모르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돼? 자,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식들이 될 겁니다. 됐어? 약간 이제 심화 얘기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y축에 평행한 이 직선 있죠? 세로선. 1차 함수랑 차이점이 바로 얘야. 지난 시간에 이제 쌤이 설명할 때 직선의 방정식의 일부분이 1차 함수라고 했잖아.
1차함수에 들어가지 않는 애가 얘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1차함수라는 건 반드시 기울기가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이렇게 가로로 가는 건 기울기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했지. 그럼 이 세로로 가는 건 기울기가 없어요. 왜? 기울기가 엄청 작아서 마이너스 1억이던 마이너스 10억이던 마이너스 1조면 이렇게 되게 가파르게 내려간다고. 참고로 내려가는 방향은 오른쪽. 진행 방향은 오른쪽으로 보는 거야. 우리 맨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직선을 따라갈 때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따라가는데 내려가고 있는 거 보여? 기울기 아무리 작아도 결국엔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 기울기가 됐다 크면 올라가지지.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경사는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근데 얘는 방향이 있어? 그냥 위로만 가지. 이거 오른쪽이냐 뭐 왼쪽이냐 이런 거 있어? 없지.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얘기할 수가 없다 이 얘기야. 기울기가 없다 이 얘기라고. 기울기가 없으면 1차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얜 그러니까 1차함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계속 최종 정리를 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 직선을 뜻하는 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다. 첫 번째가 1차 함수. 근데 1차 함수가 못 갖는 놈이 바로 누구다? 요 놈이다. 세로선.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세로선은 식으로 x는 모식이 이렇게 나타나죠?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심화. 지금 쌤이 요거 식 만드는 거 4가지 설명했죠? 4가지 설명했습니다. 이 4가지의 단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단서는 2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단서는 2개가 필요한데 그 2개 봤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다 똑같이 뭔 줬어요? 좌표는 줬어요. 좌표 없으면 못 만든다 이 얘기야. 반드시 좌표는 하나 필요해요. 좌표. 이건 2개나 줬네요. 그치? 좌표는 반드시 준다. 꼭 확인해라. 그래프로 주던 아니면 말로 표현하던 항상 찾아봐야 된다. 돼? 얘들아 우리 그럼 이것 좀 연습해보자. 요거 여기다 있는데 다시 말이 아니라 그래프로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기울기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 좌표 안 줬는데? 여기 몇 콤마 몇이죠? 4,0이죠? 이게 보여야 되겠죠? y좌표 0이다. 왜? x축 위에 있잖아. x축 위에 있으면 y좌표가 0이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니까는 왼쪽으로 이렇게 까딱해서 봤을 때 4,0이 이렇게 보여야 되겠고 또 2,5가 이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아씨 목 아파. 빼기. 그러니까 분모 2에 분자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해가지고 아까 수민이가 제대로 얘기했어. 자,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왔고 이렇게 2점이나 있어요. 그럼 일단 또 마이너스 2분의 5x 쓰고 뒤에다 뭐 쓸까 고민하면 되는 거죠? 뭐 넣을래? 얘 할래? 2 집어넣어서 5 나오게 할래? 할까? 2 집어넣으면 현재 얼만데요? 마이너스 5. 근데 5 나와야 된다며? 얼마 넣어야 돼? 10. 이게 직선의 식이구나.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나중에 개념 정리할 때 다 쓰세요. 자,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요, 일단 너희들이 봤을 때 크게 2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바로 얘기를 해주자면 내분, 외분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할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직선 하나를 그을게요. 여기에 내가 아무런 세 점을 잡을게요. 그럼 이 세 점은 일직선상에 있는 거 맞아? 맞지? 내가 그 점을 갖다가 A, B, C라고 이름을 줄게. 그러면 A, B의 기울기랑 B, C의 기울기랑 A, C의 기울기 셋 다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같겠지. 맞아? 왜 같아?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가 똑같잖아. 만약에 기울기가 달랐으면 무슨 일 생겨요? 직선이 가다가 꺾일 겁니다. 이렇게 A에서 B까지 가는데 기울기가 이건 뭐 3이었는데 B에서 C까지 가는데 기울기가 4였다. 그럼 얘 3일 때보다 더 가팔라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가겠지. 꺾이지. 그러면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면 반드시 어떤 두 점을 잡아도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고 했을 때 기울기를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아무런 기울기 두 개 잡아서 똑같다고 식 세우면 방정식 됩니다. 그거 갖다 풀면 돼요. 이해됐어? 굳이 이렇게 안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넓이를 2등분 한다는 유형이 은근히 잘 나오거든요. 직선을 그려서 반으로 쪼개고 싶어. 그럼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있어.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있어. 예를 들면 원 같은 경우 원에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지 넓이가 2등분 되거든? 둘 다 틀렸어. 뭔지는 아는 것 같은데 용어를 정확히 모르면 큰일이거든요. 아니야, 지민아. 승현아, 뭐라고? 이름 똑바로 얘기하라고. 원의 중심. 그렇지. 반드시 중심을 지나야 돼. 잘했어, 강현. 오케이? 원이라면 반드시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다음에 그 사각형 시리즈,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 네 개는 과연 어디를 지나야지 넓이를 2등분 시킬 수가 있을까? 얘한테는 중심의 개념이 없어요. 좀 길어요. 약간 문장처럼 써야 돼요. 뭐라고? 오, 아직 끝나지, 근데 맞진 않았어. 아직 거의 한 80% 얘기했다. 대각선 뭐? 중심이란 개념 없다니까. 중심이 왜 나와? 맞았다고 할게요. 대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야.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뭐라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됨?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하게 나올 때는 바로바로 저기가 됩니다. 다음에 이번엔 도형으로 그릴게요. 삼각형이야. 그냥 뭐 정삼각형 아니야. 이등변도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인데 일단 여기 지나는 직선이야. 꼭지점은 일단 지나는 거 확실해. 그럼 과연 또 어디를 지나야지 넓이를 2등분 할까? 어디 중점? 빗변. 여기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빗변이 왜 나와? 그 개념은 맞아요. 얘의 이 지나는 꼭지점의 대변. 대변의 중점.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딱 정중앙을 지나야지 넓이가 반반 무만이 이렇게 됩니다. 됐어? 네. 자, 당연히 이런 거 외에 여러 가지도 있겠는데 웬만하면 이제 평범한 이런 반드시 지난 점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요, 그냥 진짜 한쪽 넓이가 그 전체의
전체의 절반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전체의 절반. 요거는 좀 어려워. 요건 찾기 어려워. 직선의 관계. 자, 요 얘기들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은 뭐 책은 174쪽 펴놓으면 되고, 책 볼 일은 없어요, 잠깐. 여기 설명하는 동안. 설명하는 거 잘 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좀 질문 좀 해라, 자식들아. 자, 두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 너희들이 여기다가 막대기 하나를 던져서 붙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막대기를 더 던질 거야. 그래서 여기다 붙일 거야. 그럼 과연 어떤 이제 패턴이 나타날까? 가장 흔한 패턴은 한쪽에서 이렇게 크로스되는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한쪽에서 이렇게 크로스되는. 이제 얘를 갖다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불러요. 이런 패턴이 있고 또 어떤 패턴이 있을까? 흔하진 않겠지만 또 어떤 패턴이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좀 생각하고 얘기해보자. 틀려도 되니까. 생각나는 거. 안 만나는 거. 그렇지.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되게 우연히. 희박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나지 않는다를 이제 평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또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뭐 있을까? 두 점? 직선 그렸는데 두 점, 여기랑 여기 만나도록 직선 그으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건 과연 두 점에서 만나는 걸까? 아니지. 다 만나는 거지. 다 만나는 거야, 이거. 이거 맞아. 결론은 맞아. 일치한다고 해요. 뭐라고? 일치한다고 얘기합니다. 됐어? 네. 자, 이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도 일단 뭐 굳이 얘기하면 교차한다고 다른 말로도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됨. 자,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 이제 패턴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구별을 해볼게. 여기 지우고 교점 개수. 개수로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교차하면 교점이 몇 개일까요? 한 개. 예, 평행하면 없어. 일치하면 다. 그치? 엄청 많지? 무수히 많다. 이해됩니까? 네. 자,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자, 두 식의 입장에서 볼게요. y는 몇 x 더하기 몇. y는 이제 mx 더하기 a 말고 m 프라임으로 가자. 프라임의 용도는 위에 거랑 구별을 하기 위한 용도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상태는 이제 내가 m이랑 m''이랑 비교할 거고 n이랑 m'이랑 비교할 건데, 일단 이렇게 교차하려면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건 말 그대로 기울은 정도잖아. 기울은 정도가 같다면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가겠죠. 여기 봐. 집중해. 자, 그래가지고 기울기는 똑같아야 됩니다. y절편은요? y절편은 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아도 그만, 안 같아도 그만이야. y절편이 똑같다면 이 만나는 데가 y축이 될 뿐인 거야. y축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y절편이 다르면 y축이 딴 데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봤자 만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n끼리, n이랑 m'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부터는 비교해야 돼요. 기울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달라야 된다고. 왜? 다르다고 돼 있잖아. 알려줘서 고마워. 자, 다음 평행하다면 m이랑 m'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올라가는 정도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y절편은? y절편 달라야 되죠. y축이 어디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을지 저기 있을지 모르는데 y절편 절대로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둘은 달라야 돼요. 반면에 얘 일치할 때는 기울기 일단 어때야 돼? 얘도 같아야 되죠. 올라가는 정도가 똑같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y절편 같아야죠. 맨날 똑같은 데서 만나잖아. 식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으면 일치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요 상태다. 됩니까? 자, 봐. 그래서 가장 흔한 형태는 요거예요. 교차하는 형태. 그래서 가장 흔한 형태는 잘 안 나와. 굳이 말하고 싶으면 이 교점을 찾으라는 말이 많이 나와. 교점을 찾으라고. 오케이? 그럼 이 교점 찾으라는 문제, 이거는 어떻게 찾는 거냐? 교점 찾기. 얘들아, 교점 찾기. 이거는 너희들 중간고사 때 많이 했잖아. 뭐야? 연립. 그렇지. 연립하는 거. 둘이 연립해서 x랑 y 구하면 그게 교점의 좌표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연립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너희들 되게 많이 했잖아. 난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낼 거야. 라는 의미로. 이런 거 둘이 비교하는 거 많이 낸다고. 그래서 얘네 둘 비교를 해보면 기울기는 어떻구나. 둘 다 같다. 공통점으로. 차이점이 뭐다? y절편. y절편이 다르느냐 같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얘네 평행과 일치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야. 특수한 상황. 기울기가 같은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y절편 가지고 얘네 둘이 갈린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잘 안 나오는데 너희들이 당황할까봐 쌤이 얘기는 할게요. 얘기는 할게. 어떤 형태냐면 여기에서 y가 넘어가서 이제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 y 그러니까 식 한쪽에 다 몰려있는 형태야. 오케이? 자, 식 한쪽에 다 몰려있는 형태.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렇게. 됩니까? 자, 그래가지고 요것들 갖고 이런 상황들도 다 비교하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비교하는 공식이 존재해요. 근데 나는 외우라고 또 안 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나도 외우는 거 싫어하는 만큼 너희들도 외우는 거 최소화 시킬 거야. 대신에 외우라는 거 있으면 뭐 해야 돼? 반드시 외워야 되겠지. 그쵸? 그럼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어지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 더하기 4는 0 이렇게 나와있다. 그러면은 얘네들 다 넘기고 y 혼자 남기고 y 혼자 남을 수 있도록 식 정리해주면 돼요. 3으로 어떻게 해주면 돼 이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2x 빼기 3분의 4 이렇게 하면 저런 꼴 돼 안 돼? 되잖아. 그쵸? 네. 자,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제 그 기울기를 담당하는 게 A랑 B거든요. A랑 B. 그래서 A랑 B의 비율을 따지면 되는데 이제 A', B', AA, B, B. 그래서 요게 A의 비율이고 B의 비율이야. 근데 A랑 B가 기울기를 담당한다고 했잖아. 그럼 A의 비율이랑 B의 비율이 똑같으면 기울기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아까 달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달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고요. 다음에 요 상태, 평행한 상태라면 그러면 A'분의 A, 기울기의 비율 이렇게 둘이 기울기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고 C분의 C', C'분의 C 요게 요렇게 둘이가 Y절편의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Y절편 어때야 돼? 달라야 돼. 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 얘는 그냥 그 정도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뭐 세 번째, 그럼 얘는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싹 다 같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너희는 요 부분 여기까지만 잘 알아두면 되겠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이걸로 다시 오면 되겠다. 됐어? 네. 이거 적어놔도 돼요? 적어놔도 되는데 적을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쌤이 이제 강의를 찍는 거고 그거 참고해가면서 공부하라는 거고. 지금 찍고 있어요? 네, 찍고 있어요. 뭐 찍으나 안 찍으나 쌤은 평소 다 똑같죠? 네, 최대한 똑같게 하려고 해요. 막 개소리도 쌉소리도 하고, 개소리 멈춰! 이건 또 하고. 뭐 하려고 했지? 여기서 하나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기 이제 좀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한 거거든요. 여기 두 직선이 교차할 때 있죠. 제가 좀 특수할 때가 있어요. 교차하는데, 교차의 특수 버전. 어떻게 교차하는 때가 좀 특수할까? 수직.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직선들 두 개 자석에 이렇게 붙인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하게 만나지 이렇게 수직으로 잘 안 만나잖아. 이 수직이 좀 특수해요.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할 때를 얘기할 건데, 이거 별 이렇게 짭니다. 별 몇 개짜리라고? 이렇게 짜리라고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수직할 때 나는 이 기울기 둘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쌤이 그냥 공식은 좀 이따 쓰고 어떻게 관계가 나올지 한번 이제 그 과정을 볼게요. 자, 두 직선이 수직인데 어차피 봐봐. 이렇게 있어. 한 놈 평행 이동해도 둘이 이르는 각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동의각의 성질이죠. 그러면 내가 이 직선, 교차하는, 수직하는 두 직선을 억지로 원점에서 만나도록 평행 이동시킬 거야. 그래도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내가 얘를 y는 mx라고 할게요. 다음에 또 다른 놈을, 수직하는 놈을 y는 nx라고 할게요.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수직이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요 점 잡아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일부러 여기가 1이 되도록 잡을 거야. 그럼 여기는 몇 콤마 몇이 되죠? 1 콤마 m이 되겠죠. 그냥 얘한테 x자리 1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y좌표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1이 되고 세로의 길이는 m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이번에는 요 y는 nx 위에 점을 잡을 건데 y좌표가 1이 되도록 잡을 거야. 이번엔 y좌표가 1이 되도록. 그러면 x좌표 얼마 되지? 요거 여기에다가 1 대입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1 대입해야 돼? y에다가. 그래서 x 뭐 나와? n분의 1. 그렇지. 그래서 얘 n분의 1이야. 참고로 n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왜? 내려오고 있잖아. 수직이라면 한 놈이 올라가면 반드시 한 놈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입니다. 자, 쌤이 이걸 묻는 이유는 길이 때문에. 요 삼각형. 요 세로의 길이는 얼마? 1.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 땡. 길이를 n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n 음수잖아. n분의 1도 음수야, 그러면. 근데 길이를 음수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반드시 뭐 붙어야 돼? 마이너스 붙어야 돼. 그래서 양수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길이도 안 변하고 양수도 받고. 됩니까? 강의도 돼? 좀만 더 있으면 잘 것 같은데?
자, 쌤이 근데 하필 왜 여기 y좌표 1로 잡고 여기 x좌표 1로 잡았냐면 두 삼각형이 합동관계가 될 거라서 그러거든. 자, 잘 봐. 그 합동관계 왜 합동이 되는지. 자, 요 x축과 요 초록색 직선이 이루는 요 각 몇 도인지 모르죠. 그쵸? 내가 여기를 그냥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각 있죠, 요각. 요각 세모라고 할게요. 돼? 그러면 동그라미랑 세모 더해서 몇 도지? 90도지. 이렇게가 90도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도 90도지. 맞아? 그럼 여기 요만큼 무슨 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동그라미. 맞아? 동그라미야. 요놈이라고. 왜냐면 여기도 90도잖아. 동그라미랑 세모 더해야지만 90도라며.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여기 하나가 세모니까 동그라미가 있어야지 90도 만들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인 거 알았어? 그럼 여기 요만큼 몇 도일까? 세모겠지. 왜? 이번 이렇게도 90도잖아. 이렇게 90도. 맞아? 이해 안 됐지? 너 여기 동그라미도 이해 안 됐지? 왜 내 얘기를 안 해? 속으로 쌤 모르겠어요. 저 알아주세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놓쳤어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난 알지. 하지만 난 너의 그걸 바라고 있었다고. 다시 지금 내가 일부러 요쪽 요 x축 y축 크로스되는 이 각이 얘 때문에 갈라져 있잖아. 여기를 하나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나머지를 세모라고 한 거야. 그럼 합쳐서 몇 도 해야 돼? 90도 해야 돼. 자, 근데 이번에 요렇게랑 요렇게가 또 90도라며. 여기 보라색. 지금은 보라색이지, 보라색. 보라색이랑 초록색. 그러니까 여기도 90도니까 요쪽 일부가 세모인데? 그럼 나머지가 몇 도, 뭐 해야 된다고? 동그라미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90도가 될 거니까. 근데 또다시 x축과 y축이 이루는 요쪽 있죠, 요쪽. 요쪽도 몇 도야? 90도인데 여기가 방금 동그라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해야 되냐고. 세모. 돼? 얘들아, 수업 들을 때 이기적으로 해. 남이 대답하던 말던, 남이 이해했단 말던, 뭐 그거 구경하려고 왔니? 아니잖아. 그치?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 놓치면 얘기하세요. 하다못해 그 친구한테 폐가 될 것 같으면 쌤이 읽다가 끝나고 알려줄게 라고 그렇게라도 대답할 수 있잖아. 그쵸? 쌤이 거의 빛의 속도로 너희들 4명의 눈을 팍팍팍 보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놓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도 이기적으로 해. 그건 이기적이어도 돼. 자, 그래서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세모가 됐거든요. 맞아? 근데 다시 요 조그만 이거 무슨 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지? 그러면 여기가 90도니까 나머지 얘랑 합쳐서도 몇 도 해야 돼? 90도 해야 되지? 근데 한쪽이 세모니까 나머지 한쪽이 동그라미여야 되지. 또 90이어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이 초록색 갖고 만들어진 이 직각삼각형도 한쪽이 동그라미였잖아. 근데 그럼 나머지 한쪽이 뭐여야겠어? 세모여야 되겠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다시 이 삼각형이랑 다음에 이 삼각형 두 개는 일단은 90도 동그라미 세모 다 똑같은 각을 갖고 있어. 닮음이가 이러면. 근데 그 중에 길이 하나가 똑같아. 그치? 그럼 닮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합동. 맞아? 합동. 둘은 완전히 똑같이 생겨먹었어. 맞아? 그래서 일부러 여기가 1이 되도록 잡은 거야. 맨 처음에. 자, 하여간에 합동이란 거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이랑 누구랑 똑같아야 되겠다? m이랑 똑같아야 되겠네. 됐습니까? 이해돼?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1이랑 m이랑 똑같다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양변에 n 곱해도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은 m 곱하기 n이 됩니다. 돼?
m과 n은 처음에 기울기들이었어요. 기울기들을 뭐 한 거야? 기울기들을 뭐 한 거야? 곱한 거야. 곱했더니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언제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언제? 수직일 때. 자, 최종 정리. 두 직선이 수직이면 두 기울기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기울기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기울기를 뭐 했더니? 곱했더니, 뭐가 되었다? 마이너스 1이 되었다. 다시 아까 나 이거 별 몇 개짜리라고 했어? 1억 개. 1억 개. 5개를 넘어서 1억 개. 1억 개는 계속 쓸 거란 얘기야. 고3 때까지. 비슷한 내용, 비슷한 별 개수가 2차 함수. 그 방풀막함, 부풀막함이다. 계속 쓸 거다. 알겠습니까? 결론은 별거 없죠? 수직 나오면 뭐 생각나야 되겠다?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 생각나야 되겠다. 오케이? 아, 그리고 혹시 이거 아는 사람은 수직의 또 다른 말. 아니야. 지금 맞아. 직교. 이거랑 같은 말이다.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있죠? 이것도 나중에 개념 정리. 지금 녹화 중이니까 나중에 이제 개념 정리할 때 해오면 되겠습니다. 얘는 수직 이등분선. 두 점의 이제 수직 이등분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쌤이 선분 A, B에 이렇게 추가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말 그대로 선분 A, B가 필요합니다. 선분 A, B가 필요해요. 근데 얘를 수직 이등분하는 선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은 2등분에 먼저 포커싱을 하면 2등분은 이 길이를 반으로 자른다 이 얘기잖아. 그럼 반드시 어딜 지나야지 반으로 자를 수 있죠? 중점, 그렇지. 중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요. 맞아? 자, 2등분이란 말 때문에 어떤 키워드가 떠올랐다고? 중점. 맞아?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 이렇게 생기던 2등분은 되는데 지금 어떤 키워드가 하나 더 있었어? 수직이 있었잖아. 수직. 그러니까 이 AB랑 90도를 이루도록 지나가는 선이야. 맞아? 그러면 뭐 놓치면 안 돼? 여기서 90도 놓치면 안 되지. 맞아? 90도 놓치면 안 돼. 왜 놓치면 안 돼? 이거 뭐 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A좌표랑 B좌표 문제에서 알려줬으면 중점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평균이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 AB의 기울기도 알 수 있으니까 이 직선, 요 수직인 놈의 기울기도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결국에는 기울기 알려주고 지나는 점 알려주니까 이 직선, 우리가 찾고 싶은 수직이등분선의 교점도, 식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돼? 자, 요 개념 정리에서 포인트는 뭐냐? 수직 이등분선이란 단어를 두 개로 잘라서 보는 거야. 수직이란 키워드 갖고 식 하나 만들고 이등분이라는 거 갖고 식 하나 만들고 정확히 힌트 두 개를 뽑아낸다 이 얘기겠죠. 이해됐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거리를 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리를 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 왜? 거리를 알아야지 둘레라던가 넓이라던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 너희들한테 둘레라던가 넓이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뭐 부피까지도 포함해서. 실생활에서도 이 둘레, 넓이, 부피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옷 사이즈. 옷 사이즈 너희 따져 안 따져? 따지지. 너무 큰 것도 그렇고 너무 작은 것도 그렇잖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둘레, 넓이, 부피에 다 들어간다고. 아니면 뭐 자동차를 탔을 때 좁다, 넓다. 그런 것도 얘네들이 다 들어가는 거지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쵸? 하지만 진짜 이 옷을 만든다던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사이즈를 다 생각하고 만든단 말이야. 너희들도 앞으로 진짜 어른이 돼서 뭔가 일을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런 수치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면서 해야 돼. 지금은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바로 수학의 중요성이겠죠. 자, 하여간에 지금 좀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부터 얘기할게요. 점이라고 하면 뭘로 표현이 되어 있겠다? 좌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m,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직선. 직선은 y는 몇 x 더하기 몇으로 표현되죠? 그쵸? 근데 거리 특성상 거리 공식은 한쪽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 차라리 이걸로 해야 돼요. 돼? 다시 거리 공식은 y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이때 쓸 수 있습니다. 갑니다. 거리는 분모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자 절대값 am 더하기 bn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외워야 되죠? 맞아? 자, 쌤 외우는 법 알려주겠습니다. 구조, 분모, 루트 일단 있고요. A 어디서 나왔어요? 직선의 식에서 x 개수죠. 그렇지? B는 y 개수죠. 자, 직선에서 x 개수. 어차피 x 개수라고 하면 직선에 밖에 없어요. 점에는 x 안 보이잖아. 그쵸?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입니다. 맞아? 자, 다음에 분자. 일단 절대값. 절대값은 이제 양수를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거리가 음수로 나오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양수를 만들려고 절대값이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am 더하기 bn 더하기 c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잘 보면 요 느낌에서 a 다음에 m 맞잖아. 여기 있는 x가 m으로 바뀐 느낌이야. 계속 이어서 bn. 그러니까 얘 그대로 쓰면서 y 자리 n으로 바뀐 느낌이지. 뭐 한 거야 마치? n,n을 여기다가 대입한 거지. 대입한 거지 그냥. 같지가 아니라. 맞아? 분자는 점을 직선에 대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좌변만 0 떼고 쓰면 돼요. 됐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지? 그리고 너희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도 그림으로 연상은 돼야 돼요. 점이 여기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거리 D는 어딜 얘기하는 것이냐? 이 점부터 직선까지 가는 방식은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되게 다양하잖아. 그쵸? 근데 거리의 특성상 가장 짧은 거. 그럼 90도로 만날 때가 바로 거리예요. 요 거리를 적은 거야 지금 요 거리. 오케이? 가장 짧은 거리. 그게 바로 얘입니다.